그러니까 롯데렌탈이 카쉐어링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었구나를 그린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 쇼의 정지혜 기자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요. 아침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점심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요. 네, 저녁에 야근하면서 들어도 좋고요. 밤에 자기 전에 멍 때리면서 들어도 너무 좋은 방송 바로 저희 아스쇼입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예, 오늘도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지만 지금 스튜디오에는 훈남 기자 이성분 기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봉입니다. 네, 언제 봐도 반가운 우리 이성분 기자님. 굉장히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저희 스튜디오 방문해 주셨잖아요. 오늘 다뤄볼 얘기가 뭐죠? 오늘은 소카와 롯데렌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예. 10월 말에 소카 경영권을 두고 이재용 전 소카 대표를 포함한 최대 주주 측과 롯데렌탈이 이제 쟁탈전을 하고 있다, 분쟁이 있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래서 양측이 소카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하면서 이제 불거진 일인데 이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소카랑 롯데렌탈이 대체 어떤 관계인가 요거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일단 기본 배경 지식이 필요한데요. 이게 롯데렌탈이 소카 2대 주주예요. 지금 2대 주주고 그러니까 최근에 공시된 거를 보면 롯데렌탈이 보유한 소카 지분이 34%로 나와 많이 있거든요. 있네요. 네네. 네. 작년 말까지 11% 정도 갖고 있었는데 2023년 올해 들어서 최대 주주 측이 두 번의 풋옵션 행사, 풋옵션 주식 매수 청구권이죠. 그리고 SK가 갖고 있던 지분 인수를 하면서 지분율이 크게 뛴 거예요. 그리고 34%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SK의 물량을 완전히 인수한 것을 기준으로 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기업 결합 법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아니더라도 상장사 지분 15%를 보유한다 할 때는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이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내년 9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 이게 완료되면 이 정도 지분 갖게 된다. 오케이. 가 되고요. 소카 지분을 그 SK로부터 한 18% 이제 매입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SK는 2015년에 590억 원 정도 주고 샀었는데 소카 주식을 그게 1,400억 원으로 뛰어서 팔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엑시트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되면 34% 지분을 얻게 된데 롯데렌탈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최대 주주 측과 이제 경영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소카 최대 주주 측이라는 건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이게 유한 책임 회사 SOQRI 라고 이제 편하게 이제 소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소쿨이, 네, 소쿨이라고도 부르기 네. 때문에 소쿨이라고 부르면 이제 최대 주주라는 건 소쿨이 현재 소쿨이라는 회사고요. 소쿨이의 최대 주주는 지분 83%를 가진 이재용 전 소카 대표입니다. 소쿠리가 지금 19% 정도의 소카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나오는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SOPONG. 이것도 편하게 소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풍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소풍은 소쿠리의 자회사예요. 그리고 소카 지분을 8% 정도 이제 가지고 있어요. 이 두 회사 지분을 합치면 한 20% 후반대 정도가 되고 거기에 특수 관계자들이 있어요. 뭐 박재용 소카 대표도 포함해서 여러 특수 관계자들 합치면 한 38, 9% 정도 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렌탈 측과 조금 차이가 있지만 약간 한 3, 4% 정도 차이가 있는데 지금 최대 주주 측은 이재용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최대 주주 측이 있다. 이렇게 요 분들이 최대 주주 측이라고 제가 이 방송에서 정리를 하고 말씀드릴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니까 롯데렌탈이 되게 꾸준하게 소카 지분을 확보를 해온 것 같은데요. 갑자기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생긴 건가요? 이게 발단이 있어요. 이 이야기 발단은 박재욱 소카 대표인데 박 대표가 장내 지분 매입을 갑자기 했어요. 그
10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일 한 열흘간에 걸쳐서 소카 지분 64만 주, 한 2%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를 한 97억 원, 한 100억 원이라고 할게요. 100억 원 정도에 사들였어요. 원래는 한 1% 정도 갖고 계셨는데 이게 3%로 이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박 대표는 최대 주주 측으로 분류되죠. 그래서 롯데렌탈과 지분 격차가 다시 늘어나게 됐는데 이게 경영권 분쟁 때문에 박 대표가 지분을 산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다시 또 한 1.8% 지분을 지난달 11월 또 사요. 그리고 소풍이 풋옵션을 행사합니다. 풋옵션 행사한다는 건 이 지분을 너네가 사라고 하는 거죠.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을 그래서 사게 돼요. 그래서 1.8% 지분을 갑자기 얻게 되는데 그렇게 지분 격차가 왔다 갔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경영권 분쟁 때문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좀 보기에도 뭔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웃으면서 계속 약간 싸움을 하는 그런 형국인데 롯데렌탈 측은 뭐라고 입장을 밝혔나요? 롯데렌탈에서는 그 소카 대표가 지분을 많이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대표가 지분 매입을 하는 것이다.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2대 주주로서 소카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주주 신뢰를 쌓겠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경영권 인수를 위한 추가 확보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고 그리고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린카와의 관계 그리고 3대 주주가 있어. 소카 3대 주주가 IMM이라는 곳인데 네. IMM의 자녀 지분 확보도 고민하고 있냐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결정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답변을. 네. 최대 주주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최대 주주 측은 이제 소카 대표를 포함해서 이재용 대표 측인데 소카에다가 물어봤어요. 소카는 지금 왜 박재욱 대표가 인수를 한 거냐 지분 매입을 갑자기 했더니 뭐 비슷한 결의 얘기였어요. 더 책임감 있게 사업 추진을 하겠다. 그래서 장내 매수를 추진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재용 전 대표가 소카 지분을 또 샀죠. 네. 지난달 말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장내 매수로 또 한 0.5% 정도를 또 샀어요. 네. 이거는 개인 자금을 썼다고 합니다. 개인 자금 30억 원 정도를 써서 지분을 또 확보했고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모 회사 이제 주주의 활동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소카가 또 밝힌 입장은 따로 없습니다. 굉장히 아직 지금 표면은 잔잔하고 다들 웃고 있지만 네. 지금 굉장히 치열하다. 그렇죠. 사실 지켜보는 재미가 좀 있습니다. 근데 롯데렌탈이 왜 이렇게 소카 주식을 확보를 하려는 걸까요? 이게 롯데렌탈 상황, 그다음에 과거 좀 돌아봐야 하는데요. 일단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에 손을 댄 거는 작년 2022년인데 2022년 롯데그룹 차원에서 3월쯤에 이사회를 열고 소카 지분을 확보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소카의 기존의 재무적 투자자들 지분을 한 15% 갖고 있던 거를 우리가 1,800원 정도에 인수하자라고 의결을 했고요. 그 결과가 2대 주주로 3대 주주였던 롯데렌탈이 2대 주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롯데는 이제 소카 지분을 통해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감사 보고서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모빌리티 사업 시너지, 경영권 영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영권 영향이라고 아예 써붙인 거는 우리 소카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할 거야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그렇군요.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렌탈 자산 관리 역량이 원리 뛰어난 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미 렌터카 시장에서 지금 1위 하고 있는 회사고 그리고 소카는 카쉐어링 시장에서 물론 카쉐어링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지만 어쨌든 카쉐어링 시장이라고 딱 볼 때 소카가 가장 잘하고 있고 압도적인 시장 지배자여서 이런 또 롯데렌탈이 카쉐어링에 대한 노하우는 또 없어요. 그래서 물론 그린카가 있긴 하지만 소카가 하는 것보다 지금 점유율상 잘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이런 게 다르게 움직이는 기존 렌터카 시장과 카쉐어링 시장이 조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롯데렌탈도 소카가 하는 역량을 우리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특히 소카는 모빌리티 데이터 분석 네.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점을 활용하면서 렌트카 사업 확장을 좀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롯데가 말씀하신 대로 렌터카 시장 1위면은 사실 카시어링 물론 뭐 노하우를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직접 해볼 만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롯데라는 그룹의 특성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롯데는 늘 직접 탁 뛰어든다기보단 인수를 통해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왔는데 그린카라는 카시어링 업체를 인수하면서 카시어링 업계에 네. 뛰어들긴 했어요. 그린카 조금 말씀드리면 그린카는 2009년에 설립돼서 우리나라 최초의 카시어링 서비스예요. 최초군요. 네, 몰랐네. 소카보다 네. 훨씬 빠르고 그리고 이거를 2013년도에 인수를 하거든요. 빨리 했네요. 네. 그런데 이때 이미 그린카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를 한 건데 소카가 나타난 뒤에 바로 시장을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한때 그린카가 점유율이 50%가 넘었을 때도 있어요. 근데 2021년 기준으로 34%로 떨어지고 작년에 22%,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그린카가 10%대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소카는 이 80%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는 기업이 됐고요. 그리고 롯데렌탈이 그린카를 인수한 뒤에 그린카는 점점 더 성장이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고 그 주주들은 그래서 소카를 인수하면 그린카랑 이 카시어링 시장을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수 후에는 이게 그린카를 인수한 뒤에 오히려 그린카가 성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계속 그린카 성장을 못하네. 그러니까 롯데렌탈이 카쉐어링 회사를 인수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었구나를 그린카를 통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데 소카가 잘하네.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결합하지? 이런 고민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미 회의감을 느끼지 않을까 주주들, 이사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근데 그린카는 왜 롯데렌탈에 인수가 된 다음에 성장이 오히려 왜 정체가 됐을까요? 이전엔 잘했던 업체인데. 그렇죠. 이게 물론 그린카 소카를 그냥 같은 회사, 뭐 비슷한 회사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소카가 워낙 데이터 분석, 뭐 AI, 클라우드 기술력들을 계속 고도화하면서 큰 회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만 상태만 보면 그린카는 그 초창기 사업 모델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초단기 임대 차량 임대를 하고 있는 회사여서 뭐 데이터 분석이 뛰어나서 뭔가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도입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롯데렌탈이 불가피하게 그린카의 성장을 막고 있다. 사업 모델상. 왜 그러냐면 그린카가 사업을 확장하려면 결국 렌터카 업체가 사업을 키우는 건 방식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결국 차량을 늘리는 거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지금 짧게 막 1시간, 2시간짜리를 팔고 있는데 그럼 하루짜리를 팔고 한 달짜리를 팔고 이런 식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럼 롯데렌탈이랑 사업 영역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던 것만 하면서 성장해라. 인데 그럼 차량 대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문제가 좀 있고 그리고 롯데렌탈이 2021년에 상장했는데 그린카에 상장하면서 우리 자금 조달하고 그린카에 1,000억 투자할게 뭐 이런 얘기를 미리 했었어요. 근데 그 실제 이행 안 됐다고 알려졌고요. 아 그래요? 그 오히려 1,800억 원 정도의 돈으로 소카 지분을 샀죠. 아 그런 일이. 근데 롯데렌탈이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좀 계속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롯데렌탈 상황을 보면 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롯데렌탈이 2021년에 코스피에 상장했는데 일단 상장 전부터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만 요즘 어디 투자해? 라고 물어보면 그 섹터가 딱 있거든요. 나 2차전지, 바이오든 뭐 요즘 뜨는 것들 뭐 초전도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딱 키워드 하나 뜨면 글로 가는 성향이 있는데 그 어떠한 경향에도 렌터카는 들어가지 않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뭐 IT 섹터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처럼 AI 뭐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 섹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산업군에 없다. 이게
주가를 떨어뜨린 요인 중에 일단 하나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1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렌터카 업체 1등이지만 압도적이지 않아요. 거의 한 20%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2018년에도 24% 정도였고 그 다음에도 점점 하락해서 작년에 20% 초반대니까 뭐 SK 렌터카라든가 다른 렌터카 업체들보다 압도적 1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여서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사업의 시장 점유율 떨어지는 상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심 섹터도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성장 동력이 진짜 절실한 상태. 미래 비전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주주들한테. 근데 소카 지분을 인수한다라고 말하자마자 10%가 올랐어요. 아, 약간 돌파구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쵸. 이게 뭔가 얘네가 렌터카 1등인데 카쉐어링 시장도 다 가져가겠네.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를 본 거고. 그리고 지금 올해 초에 재무전략가 SK 브로드밴드 사장하시던 분을 롯데렌탈 그린카 대표로 앉혔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롯데렌탈이 그냥 렌터카 사업만으로는 아니고 카쉐어링 사업에 굉장히 진심이다. 이런 면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는 가는데, 근데 그러면은 좀 궁금한 게 롯데렌탈은 왜 소카를 주식을 한꺼번에 안 사고 이렇게 조금씩 사는 것인가? 돈이 없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돈이 없을 것 같진 않은데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조금씩 가냐? 이건 뭐 법적인 문제, 규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롯데렌탈은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돈이 많아서 마음만 먹으면 살 수 있을 거다. 근데 그게 걸림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냥 지금 재무 상태만 살펴보면 지금 상반기 기준으로 롯데렌탈 현금성 자산이 3,200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SK 측 지분이 확정되면 현금 1,300억 원이 필요한데 뭐 충분히 지금 현금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롯데렌탈이 나 돈 있으니까 살게 이게 안 되는 상황인 게 일단 신경 써야 될 것들이 일단 많아요. 일단 주주들의 의견을 살펴야 돼요. 그렇죠. 소카를 사는 게 맞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고 이제 뭐 모두가 아니어도 영향력 있는 이사들의 이제 동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소카 경영진과의 관계도 있어요. 뭐 투자 당시에 맺은 계약도 있어서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죠. 그 투자 당시 맺었다는 계약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뭐죠? 롯데렌탈과 소카의 계약도 이거는 뭐 여러 기사들에는 뭐 실책이란 표현이 막 나오긴 하는데 실수했다 이런 나오는데 왜 그런지 좀 살펴보면 롯데렌탈이 소카 지분을 처음 취득할 때 경영권 인수를 아까 염두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대 주주 측과 우선 매수권, 풋옵션 이런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최대 주주 측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우선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인데 이걸 풋옵션으로 한 거는 하면서 일단 가격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이 가격에 무조건 팔 수 있는 거예요. 대주주 측은. 그러니까 손해 보면서도 살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실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선 매수권 우리가 소카 주식을 진짜 웬만한 상황이 기존의 주주들한테 팔고 싶어 하는 내가 먼저 살 거야 하는 권리인데 이거를 갖기 위해서 지나치게 불리한 풋옵션 조건을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어땠길래 지나치게 불리한 풋옵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소카 최대 주주 측이 비싸게 소카 주식을 롯데렌탈에 떠넘길 수 있는 조건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소쿠리가 올해 8월에 풋옵션을 행사해서 105만 주 정도를 롯데렌탈에 넘겼거든요. 이때 롯데렌탈이 주당 4만 5천 원 정도를 써서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그게 한 475억 원 정도를 쓴 건데
그때 소카 주가가 12,800원이었어요. 너무 비싸게 샀네요. 너무 그러니까 비싸게 3배 샀네. 이상 비싸게 롯데렌탈이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약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네. 판 거죠. 그리고 지난달 말 11월에도 소쿠리 자회사죠. 소풍이 풋옵션 행사를 또 롯데렌탈에 해요. 소가 지분 1.7%를 넘겼거든요. 이것도 또 비싸게 넘겼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소카 시가총액이 5천억 원 정도 해요. 네, 예, 네. 그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롯데렌탈이 거기에 소카 주식을 사기 위해 4천억을 썼거든요. 지금까지. 네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80%가 넘는 거의 90%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 지분 확보는 30%밖에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딱 와닿네요. 80%에 달하는 돈을 냈으나 30%밖에 그러면은 진짜 2배 이상으로 비싸게 나왔던 거네. 그렇죠. 돈을 너무 많이 쓴 탓에 이게 오버페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건 자체가 실책이란 얘기가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계약 조건 탓에 아이고. 롯데렌탈 돈이 많은데도 불리하다. 이 경영권 분쟁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최대 주주 측도 풋옵션 때문에 좀 비싼 가격에 소카 주식 사지 않았나요? 그쵸. 이게 비슷한 상황이 최대 주주 측에도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최대 주측도 풋옵션을 때문에 이제 장중 가격의 3배 넘는 가격으로 소카를 지분을 산 적이 있어요. 그것도 8월이었습니다. IMM이 풋옵션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카 지분을 한 7.3% 정도 그 당시에 갖고 있었는데 그 정도 거기서 절반 한 3.7%뭐 이 정도를 121만 주인데 이거를 소쿠리 측에 매각해요. 이때 금액으로 한 400억 이상을 썼는데 IMM 측도 이제 풋옵션 계약이 45,000원에 팔 수 있는 45,100원 뭐 이 정도 팔 수 있는 풋옵션 계약을 작년에 맺었었어요. 그래서 소카가 근데 상장 후에 대부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오를 걸 예상하고 이런 계약을 맺는 건데 소카가 상장 후에 뭐 공모가보다 밑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지금도 만 원대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 보니까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풋옵션을 일부 행사를 했어요. 근데 최대 주주 측은 롯데렌탈에 대한 풋옵션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비싸게 산 거를 그대로 롯데렌탈에 떠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 주주 측은 돈을 거의 안 썼어요. 네. 그 행사 비용을 롯데렌탈에 떠넘기면서 롯데렌탈은 또 어쩔 수 없죠. 이제 계약상 어쩔 수 없어. 네. 그걸 받아야 되는 상태고 지분을 비싸게 사야 되고 그래서 주주들한테 뭐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지금 남 좋은 일만 하고 있다라는 이제 비난들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쟤네는 돈 안 쓰고 풋옵션을 막았는데 너네는 지금 다 떠안고 있다 그 비용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얘기만 들으면 롯데렌탈은 약간 돈 많은 바보형 같은. 그렇죠. 그래도 롯데는 롯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군요. 굉장히 설명 잘해주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사실상 좀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되게 큰 상황 아니에요? 이게 지난달 소카 컨퍼런스 콜에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그 박재욱 대표가 대답은 롯데렌탈과 우호조용히 협력 관계를 만들 계획이다. 뭐 이렇게 성장 협력하고 경쟁할 거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다른 행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었나요? 거기에서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뭐 그렇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우리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롯데렌탈도 2대 주주로서 소카 기업 가치 향상을 위해 계속 고민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은 계속 분쟁 아니야. 우리 사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상태고요. 그렇군요. 물론 그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왜냐하면 두 회사가 겹치는 사업 영역도 많지만 계약 관계도 있고 계속 협력해서 가는 모습이 주주들한테도 그렇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단순히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작년 3월에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소카랑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양사가 서로 갖고 있는 사업 역량을 교류하자. 우리 같이 뭔가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롯데가 이사회 통해서 소카 경영 일부에 관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야 실제로 내부적인 건 알 수 없지만 소카 이사회에 롯데 지주 그다음에 롯데벤처스 이사들이 이제 비상무 이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고 그리고 소카 경영자문 뭐 ESG 위원 역할을 롯데 측이 또 하고 있어서 소카가 로카라 그랬네요. 소카의 그 방향성 점검하고 성과 문제점 관리 감독 롯데가 일정 부분 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말로만 우리 같이 하고 있어요 라기보다 실제로 같이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분쟁 가능성이 그래도 그러면 분쟁이 안 일어나냐 협력 관계만. 근데 그래도 계속 사람들은 저렇게 지분을 서로 내가 샀다 제가 샀다 약간 경쟁하듯이 이 격차가 1%까지 떨어졌다가 3%가 됐다가 벌었다가 이게 점점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말이죠. 이거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표현이 뭐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업계에서는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있다.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성북리 로카라고 했잖아요. 네. 혹시 예언한 거 아니에요? 로카. 네. 농담? 소카 롯데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이게 합쳐질 가능성도 물론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뭐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대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어쨌든 상상은 자유니까 얘기 좀 해볼까요? 상상력을 조금 상상력 좀 네. 팩트를 기반한 상상력 부탁드려요. 모빌리티 관련된 관계자분들한테도 조금 물어봤고 그래서 어떻게 될까 과연. 근데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 과연 이 둘 중에 누가 더 지금 마음이 급할까? 혹은 누가 더 조금 더 여유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롯데 렌탈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지만 뭐 실책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쭉 했는데 그런 면에서 롯데 렌탈이 조금 지금 막 공격적으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오, 그럴까요? 그게 네. 소카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들이 좀 있어요. 물론 돈을 막 쏟아 부으면 그냥 언젠간 살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뭐 돈 3배를 썼는데 결국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 결국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수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지금 멈추면은 돈만 네. 쓰고 그쵸. 경영권도 못 얻고 그게 뭐예요? 진짜 바보형 아니에요? 그렇게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과정을 넘어가는 동안 최대 주주 측은 계속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고 물론 풋옵션 권리 행사가 완전히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그리고 어쨌든 롯데렌탈이 그냥 이게 나 돈 많으니까 할 게가 아니라 계속 주주들의 입장, 상황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너네 그 돈 쓰는 거 맞아? 라고 계속 물어볼 거기 때문에 이거 그린카 너네 잘 못했잖아. 그린카 성과 못 내고 있잖아. 어떡할 건데? 이거 인수해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소카마저 그렇게 되면 어떡해? 라고 질문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카랑 계속 좋은 사이로 지내면서 잘 지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위 판단이라는 게 딱 내년까지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내년에 상반기 안에는 적어도 지분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렇군요. 이재용 전 대표가 계속 지분을 이제 매입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지분을 매입하면서 또 격차가 또 벌어졌는데 롯데렌탈이 뭐 IMM 측이랑 이제 3대 주주인 IMM 측이랑 뭐 별다른 협상하는지 고려하고 있는지는 얘기를 안 해줬지만 그거를 만약에 긍정적으로 협상하고 있더라도 다 인수했다 해도 최대 주주가 더 많아요. 지금만 상태로 보면 제가 지금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이미 상장한 기업이라 계속 지분율이 바뀝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이 동안에도 또 바뀌고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럴 네. 수 있죠.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어쨌든 이 녹화 시점이라서 바뀌었잖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녹화 시점 기준으로 한 거다. 예, 다시 양해해 말씀한 주십시오. 네. 거고 어쨌든 계속 최대 주주를 지금 상태만 보면 지킬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최대 주주 측 지분을 인수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장내 매수를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꽤 걸릴 거고 대기업이 어떤 기업을
지분 인수할 때 계속 법적 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애물들이 있어서 당분간 적어도 짧은 기간 동안 최대 주축이 불리하거나 조급할 이유는 없고 롯데렌탈도 오히려 롯데렌탈 입장에서는 장기적 입장에서 볼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계를 계속 맺어 나가면서 지분 확보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돈 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경영권 확보를 하고 싶겠지만 소카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갈지를 계속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고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아직은 최대 주주 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베스트는 소카 주가가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소카 입장에서도 좋은 거거든요. 최대 주주 입장에서 좋고 소카 주가가 오르는 거는 모든 주주들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결국 소카의 주가가 오르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생각. 굉장히 좋은 마무리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이제 개인적인 가장 큰 깨달음은 계약을 쓸 때 풋옵션, 콜옵션을 정말 꼼꼼히 잘 읽고 네. 이것이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를 네. 한 번이 뭐야 진짜 여러 번 시뮬레이션 돌려야 되겠다. 그쵸. 네, 롯데렌탈도 그때 맺었던 그 옵션들이 자신에게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래서 소카가 그냥 카쉐어링으로 어쨌든 알려져 있지만 안에 이제 들어가면 서비스가 되게 많아졌어요. 서비스도 많아지고 뭐 사실상 여행과 관련됐거나 뭐 모빌리티 뭔가 관련 주차도 있고 뭐도 있고 스테이도 뭐 이제 하시고 네, 굉장히 넓히고 있어서 제가 들으면 제주도에도 굉장히 크게 지금 제주도의 렌터카 사업이 잘 되니까 네네. 그쪽에서도 굉장히 크게 사업을 벌리려고 하는 것 같고 그 다양한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어서 뭐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요동치는 네. 일도 있었는데 그 뭐 제가 가끔 이제 종목 토론실 네이버에 이런 데 가서 보는데 보면은 네 굉장히 격한 표현들이 많이 주주들은 이제 하시죠 압류. 개미 투자자분들은 많이 얘기를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요동치긴 하지만 결국은 장기적으로 소카의 잠재력을 본다면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지? 결국은 소카는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런 관점에서 조금 소카를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약간 일종의 관전 포인트도 주셨는데요. 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뭐 모든 기업 응원합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스타트업 씬에 있다가 어쨌든 최근에 상장하신 소카를 심정적으로 조금 더 응원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깊이 있게 취재해 주신 이성분 기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스타트업 씬의 가장 뜨거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취재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한 내용도 들려드리고 분석도 들려드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지켜보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까지 알려드리는 매우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